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디 들어가냐면 121쪽. 자, 121쪽. 지구단위 계획 나오죠? 네. 요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 도시 지역 안에서, 도시군 지역 아니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한 특정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2000년도에 생기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토지 이용 계획 파트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의 도시 설계 파트인 건축 계획이 함께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계획인데요. 하나의 개발 밀도를 갖다가 높이고 그 지역을 보존 또는 관리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하나의 행정 계획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 주민의 참여 제도를 두어서 주민이 입안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입안 제한권을 두고 있는 특징과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갖다가 거치지 아니하는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보면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지구단위 계획이 먼저예요? 구역이 먼저예요? 구역이 먼저지. 너무 크게 얘기했다. 구역이 먼저라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데 이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지? 구역이 먼저예요. 구역이. 여기에서 계획이 먼저라고 구역 앞에? 그 뜻이었어? 그렇게 또 심오한. 자, 구역이 먼저예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는데 모두 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안을 해서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하죠. 자, 하트 모양 2개 협의 거쳐서 심의 거치죠. 그리고 결정해서 고시하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내용 이해 가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지난주에는 뭐를 배웠냐면 6번째 입지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걸 배웠죠? 네.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 자체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입니다. 도시군이죠? 도시군이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일부, 만성지구, 혁신지구, 뭐 아중지구라든지 서신지구라든지 효천지구라든지 하가지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구별로 특정한 일부 지역 단위로 해서 지구를 지정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죠? 여기에 대한 계획. 자, 구역을 이렇게 지정했다. 지구별로 구역을 지정했다 해서 이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 밀도를 높이는 구역이다 해서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업조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업조닝 이렇게. 자, 이 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이걸 확대를 좀 해야죠. 확대. 여기서 안 웃으면
웃길 곳이 없어요. 자, 이걸 좀 확대해 놓고 보면 이걸 어떻게 개발하겠느냐, 개발 밀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관공서 들어앉히고 여기에 상업지역으로 조성하고 상업지역. 자, 여기에 아파트 단지 조성하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 여기는 학교 들어오고 여기는 근린공원 조성하고 여기는 도서관 들어오고 여기는 단독주택으로 지차. 이렇게 해서 일부 지역 단위의 특정 지역 위주로 해서 별도의 토지 이용 계획과 이 도시 설계 파트인 건축 계획을 상세하게 밝히게 되는데 이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자, 이 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이 계획은 몇 년 내에 나와야 된다? 3년 내에 나와야 된다. 3년 내 이 계획이 안 나오면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된다, 실효된다. 그렇죠? 네. 특히 지구 단위 계획 중에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이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고 나서 이게 수립고시 되고 나서 이게 결정고시 되고 나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차이나타운 만들겠다 해서 이런 계획이 나왔어요. 그럼 차이나타운 만들어야죠. 이걸 몇 년으로 보고 있다? 5년. 5년 내 착공하지 아니하면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이 실효되는 사유. 3년 내 계획이 안 나오면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구역이 실효되는 사유. 여기까지 공부했죠? 1순환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해제, 실효 사유가 나오는데 해제 실효다 이렇게 되어지면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가 3개 이렇게 나와요. 1년, 3년, 5년. 자, 1기, 3지, 그리고 5착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기지착으로 갈 겁니다. 135에 기지착 갑니다. 따라서요. 135. 기지착. 1기. 3지. 5착. 1년 이내에 오늘 공부할 거예요. 오늘 공부합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나와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안 나오면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오늘 공부합니다. 오늘. 자, 이건 배웠던 거죠.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된다.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안 나오면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최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결정고시는 실효된 것으로 보겠다. 5착.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고시 되고 나서 5년 내 착공해야죠. 착공을 안 하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은 실효된다. 이런 내용. 다시 1기, 3지, 5착, 135, 기지착. 1년, 2년, 3년 횟수 나오고 실효된다 하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국토계획 법률에. 이거 외워주셔야 돼.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거 외워주셔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어디에 지정하는 거냐 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이 계획 구역은 어디에 지정하는 거냐면 도시지역 안에 도시지역 안 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도시지역 밖에 외죠. 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지금 최근에 뜨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떴냐면
도시적 외의 지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이 지문이 뜬 거야. OX, X. 우리 도시적 외의 지역에 밖에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호남평야 한가운데다 이렇게 만들지 못해요. 내용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도시적 외의 지역에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개발 밀도를 높이려면 딱 세 군데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어디라 그랬어요? 그렇지, 개 두 마리 대체. 그렇죠? 개 두 마리 대체. 개 두 마리로 대체한다. 개 두 마리 대체. 시골에 도시적 밖 시골이죠. 개 두 마리 뛰어다니는 모습 좀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하고 그리고 개발진흥지구하고 그리고 대체지역 여기에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밀도를 높일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일순환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어보면 설명드려요. 설명. 안 지워요. 중요한 거 안 지워요. 쓰는 열정을 보면 새벽 3시까지 할 것 같아. 새벽 3시가 아니라 3시간만 했으면 좋겠어. 3시간만. 예전에는 도시지역 안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시적 외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는 없어졌다. 1종, 2종이 없어졌다. 그런데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이 예전에 만들어진 것들은 전부 다 지금도 뭘로 되어 있냐면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딱 보고서 1종으로 되어 있으면 아, 이건 도시적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구나. 2종으로 되어 있으면 아, 이건 도시적 밖에 있는 외의 지역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네. 자, 지금은 1종, 2종 없어 있어요. 도시적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도시적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나누는 1종, 2종 나누는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도시적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기부 체납을 유도합니다. 기부 체납. 기부하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기부하면. 그렇죠? 그래서 기부하면 이 기부 한자예요. 기부하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이겠다. 채택할 때 채자입니다. 이 채자가 체납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체납. 기부 체납. 이게 이제 채자가 우리 이 채자가 아니야. 지체한다 할 때 채자가 아니야. 아이야. 아이. 그러니까 우리 공법책은 올해는 새로운 걸로 채택합시다. 새로운 출판사 걸로. 요걸로 채택합니다면 요걸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이야.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기부하면 받아들이겠다 이 뜻이야. 이게 행정청과의 증여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부체납은 증여계약서 작성합니다. 기부체납이라는 건 공공시설을 부지로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기부체납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기부체납을 하면 건폐율은 150%. 그리고 용적률은 200%.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화가 들어갑니다. 자,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화가 들어간다. 잠깐 설명 잘 듣고 이해해야 돼. 우리 건폐율 세 자리 숫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지난주에 했지? 건폐율 세 자리 숫자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옳지. 1.5배를 뜻하는 말이야. 오늘 공부할 거야. 그 다음에 용적률 200은 2배를 뜻하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당 용도 지역의 용적률이 건폐율이 50%를 적용받는다면 1.5배 완화. 1.5배 완화하겠다는 거야?
1.5배? 그러니까 75%까지 완화하겠다 이 내용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용적률 2배 완화한다는 얘기는 용적률 300% 적용받고 있다면 2배 완화니까 600%까지 가는 거야. 내용 이해가요? 자, 그러면 초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완화한다는 거야. 여기까지만 완화가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왜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을 쓰는 거냐? 그냥 여기까지만 완화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기부채납이라니까? 땅이 있으면 조금 내준 사람보다는 많이 내준 사람한테 더 많이 완화해야지. 이 말 이해가요? 네. 아무리 땅을 많이 내준다 하더라도 수식에 집어넣어서 이걸 1.5배나 2배를 초과하면 여기까지만 완화해 주겠다. 이 내용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요? 네. 오늘 계산 문제 해볼 거야. 자, 그 다음에 시골에서는 도시적 바퀴 지역이다 하면 기부채납 관련 없어. 왜 기부채납이 있어야 되냐면 봐봐. 여기에 쭉 건물들이 들어와 있다고. 여기 밀어버리고 이렇게 만들어낼 건데 도로 부지 안 빼줄 거예요? 학교 부지 안 빼줄 거고 근린공원 부지 안 빼줄 거예요? 빼줘야지. 자, 도시적 파크의 지역에서는 기부채납과 관련이 없어요. 건폐율은 150%. 자, 용적률은 200%. 이 범위 이내에서 완화가 들어갑니다. 이내에서 완화한다. 이내에서 완화한다는 건 기부채납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이내에서 완화한다는 거야. 이건 기부채납이니까 땅을 아무리 많이 내준다 하더라도 수식에 집어넣어서 이걸 초과하면 이걸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완화해 주겠다는 거야. 이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건폐율 1.5배. 150%라는 말은 없죠? 1.5배. 자, 용적률은 2배를 뜻하는 말이라는 거. 이 범위 내에서 완화해서 시골 지역에 개두말이 대체하는 지역에 이렇게 완화해서 개발 밀도를 높이겠다 이런 내용이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가? 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뭐를 보냐면 책을 봅니다. 책. 자, 다시 책에 교재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부동산 공법 양이 워낙 방대한다 그랬죠? 이 제대로 엮다 보면 우리 책의 교재 3배 분량. 이걸 갖다가 3분의 1로 압축했어요. 이게 이거라고. 민법 5배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 그런 민법 5배 분량을 1년 내에 다 못해요. 읽기만 해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찍어서 요약 정리한 게 기본서야. 기본서를 또 찍는다고, 제가. 시험 문제 나오는 영역을. 그러니까 얼마나 협소한 부분을 공부하는지 알겠죠? 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1순환과 2순환을 동영상 녹화된 걸 동시에 잡아가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는 파트만 하는데도 이렇게 많아.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네. 1순환, 2순환 같이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 공부할 때 집에서 오늘 공부한 내용하고 그리고 1순환 때 했던 1월 달에 했던 이 내용을 동시에 잡아가야 돼요.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법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법이 어디서부터 들어가냐면 1순환에서 했던 토대 위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순환 내용을 공부를 안 해오면 또 뭔 말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1순환의 내용을 예습을 지금 복습을 해와야 돼요.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 내용 아시겠어요? 네. 꼭 좀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네. 나오는 부분만 하자고. 나오는 부분만 해도 이렇게 많아. 적중도에서는 자신 있으니까 오늘 내가 지구단위 계획은 무조건 시험 문제가 하나가 나오는데 29의 시험 문제가 제가 강조했던 부분만 나왔어. 이거 동영상 녹화되고 있으니까 작년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그걸 갖다가 기억을 되살려 드릴 겁니다. 100% 적중이라니까. 하자는 대로만 해줘요. 일단 지금 공인중개사 협의장에 올라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올라갔냐면 상대평가로 가자 하시는 분이 주장하시는 분이 올라갔어요. 일단 시험 문제 난이도 높여라. 압력을 갈 거예요. 협회에서. 조금 긴장해야 돼요. 우습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갈수록.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강의를 제가 안 하면, 지금 설렁설렁 그냥 쉽게 강의를 하면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나한테 다 욕을 한다고. 시험 보고 나면 저 이의 신청 받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시험 문제 내가 알려준 것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언제든지 내가 이의 신청 받을 거예요. 만약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 그 대신. 자신 있다니까요. 잘 따라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어디 들어가냐면 121쪽. 121쪽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서 49조 고려사항 나오죠. 찾았어요? 네. 지구단위 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자, 1, 2, 3, 4 딱 묶어놔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이죠? 예. 자, 1번 보면 도시 정비, 관리, 보전, 개발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자, 일단 목적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뭐 하려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느냐? 정비 목적이냐, 관리 목적이냐, 보전 목적이냐, 개발 목적이냐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목적 동그라미. 2번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중심 기능. 기능에 동그라미 쳐요. 기능이 뭐냐? 아파트 냈다 때려질 거냐? 아니면 상가 지을 거냐? 아니면 콘도미니엄 지을 거냐? 관광단지로 조성할 거냐? 뭐 이런 거. 기능 동그라미 쳐요. 3번에 해당 용도 지역의 특성입니다. 용도 지역의 특성 밑줄 긋고 지역에 동그라미 쳐요. 용도 지역이야? 지구야? 지역이죠. 자, 잠깐만. 이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개발 밀도를 높일 때 저밀도로 높여야 돼. 저층 위주로. 주변의 상황과 조금 이게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도시형 내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고밀도로 수립합니다. 건축물도 높게 들어오고 이렇게. 그래서 해당 용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거지 시험 문제가 해당 용도 지구의 특성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이 세 가지는 잡아갑니다. 어떻게 잡아갈 거냐면 목적에서 목자, 기능에서 기자, 지역에서 역자 잡아갈 겁니다. 따르세요. 목기역, 목적, 기능, 용도, 지역, 목기역. 지구가 아니에요. 지역입니다. 목기역. 네. 그 다음에 4번에 1번 보면 공동체 밑줄 그어요. 아, 공동체 밑줄 그어놨어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생활권 조성에서 생활권 밑줄 그었습니다. 공동체와 생활권이 플러스가 된다. 이런 수립식 고려사항에 그 정도 잡고 밑에 가로 2번 수립 기준, 기준 동그라미 쳐요. 기준하면 무조건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예외적으로 개발대령, 시부령. 예외적으로 개발대령, 시부령. 개발행 허가 기준은 대통령령. 그리고 시부령, 시설,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 개발대령, 시부령. 요것만 예외. 나머지는 무조건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잡아가야 돼요. 예.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였고. 네모였겠어요? 네. 자, 됐어요. 올라간 프린트물입니다. 자, 올라간 프린트물 1번 지구단위 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틀린 것은 뭐냐? 1번 도시 정비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 동그라미 목기능 자 목기역 잡아야죠. 2번 주거 산업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심 기능 동그라미 기능이 뭐냐? 3번 해당 용도 지구의 특성이야 지역의 특성이야? 지역의 특성입니다. 지역으로 바꿔야 돼요. 3번이 정답. 공동체 밑줄 5번에 생활권 밑줄 그었습니다.
자, 123쪽 가고 있습니다. 123쪽 봤어요? 12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도시적 외의 지역이다 라는 표현 나오죠. 선생님들 나와요? 3번. 자, 개두마리 대책 거예요? 선생님들 이거 갈 거예요. 지금 이거 갈 거예요, 이거. 도시적 박해. 이거 갈 겁니다. 가로 1번 봐요.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밑줄 계획관리지역 네모 딱 엮고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자, 잠깐. 자,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관리지역이 최소한도로 절반 이상인 100분의 50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에 한다. 이 말이죠?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100% 계획관리지역이야. 100%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더 있고 최소한도로 절반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이야 해.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나머지가 뭘 때 이게 가능한 거냐 하는 거야. 지정할 수 있느냐. 바로 1번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제가 밑줄 치지 않은 부분만 쳐야 돼요. 자, 1번.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 지역은 쭉 밑줄 거예요. 생산관리지역 네모 또는 보존관리지역일 것. 보존관리지역 네모. 자, 됐어요? 잠깐 여기 봐 이제. 자, 지금 정리해야 돼. 나 집에 가서 정리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저하고 같이 여기서 해야 돼. 공부 집에 가서 해야 돼요. 학원에서 해야 돼요. 학원에서 해야 돼. 정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못다 한 건 집에 가서 하고. 다 봐봐. 우리 100% 계획관리지역이면 당연한 거고 최소한도로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하고 나머지가 뭐 해야 되냐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일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개발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거야. 이 말 이해가?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계획관리지역이 100분의 50 이상이고 나머지가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OX. 그래. 그렇게 나온다고. 나머지가 뭐 해야 돼?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이어야 돼. 내용 아시겠어요? 자, 잠깐. 보존관리지역은 말 그대로 보존 목적이라고. 이런 데다가 저렇게 개발행위 하자고? 저렇게 안 돼. 그러면 보존관리지역이 포함될 때는 나머지가 계획관리지역이고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가 생산관리지역일 때는 괜찮아. 나머지 절반이 보존관리지역 이런 데는 또 지정을 못해. 자, 그러면 어떠한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볼 거야. 자, 봐요. 다만 나오죠. 두 번째 절 찾았어요? 다만에 동그라미 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보존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밑줄 해당 보존관리지역의 면적은 네모였고요. 보존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요건 충족할 것 밑줄. 자, 넘겨요. 124쪽. 자, 124쪽 보면 제일 위에 동그라미 1, 2번 나오죠? 자, 동그라미 1, 2번 묶어요. 자, 보존관리지역의 받아 적어요. 동그라미 1, 2번 묶어서 보존관리지역의 지정 기준 면적이라고 써요. 보존관리지역의 지정 기준 면적입니다. 이게 이 요건에 충족해야 돼.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 자, 10만 제곱미터 이하 네모. 인 경우에는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가 보전관리지역이어야 돼요. 20% 이내 동그라미 쳐놓고 20% 이내 동그라미 쳐놓고 가로 열고 보전관리지역일 것 이렇게 써놓는 게 낫겠네. 보전관리지역일 것 20% 이내에서. 자, 동그라미 2번.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 10만 제곱미터를 초과 네모 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의 10% 이내, 자 10% 이내 동그라미 치고 가로 열고 보전관리지역일 것 이렇게 써놔요. 보전관리지역일 것 가로 열고 끝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보전관리지역일 것. 자, 이해 좀 해요. 자, 여기 봐요.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여기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야. 자, 그 다음에 10만 제곱미터 초과야. 면적이 작다, 면적이 크다 이렇게 갈 거야. 면적이 작으면 프로테이지는 커. 20%까지 가. 면적이 커버리면 보존관리적이 많이 포함되면 안 되니까 프로테이지는 작게 간다고. 10%야. 자, 다시 이거 정확하게 외울 수는 없어. 머릿속에 정리 안 되니까 일단 면적이 작다 하면은 프로테이지는 크게 가요. 20%까지 가요. 면적이 크다 하면 보존관리지역이 10%만 된다 하더라도 넓은 면적이니까.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어요. 보존관리지역은. 자, 됐어. 그 다음에 2번 들어갑니다. 자, 밑에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밑줄 그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밑줄 그었어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만 밑줄 그어요. 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자,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밑줄 가로 열고 주거단지 조성, 주거단지 조성이라고 써요. 자,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주거단지 조성이라고 썼어요? 이런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치고 별표. 3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쳤어요? 이상일 것. 자, 잠깐만. 여기 봐요. 이 30만이 던져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느냐 하는 거야. 30만이 딱 들어가면 개발 밀도를 높인다면 반드시 이렇게 아파트 단지 들어와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반드시 초등학교를 하나를 확보해야 된다고. 따라서 아파트 단지 조성되면서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대상 면적이 30만이야. 따라서 무조건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상 면적이 원칙 얼마냐 하면 30만 이렇게 잡아가야 돼요. 다음 주에 하는 도시개발법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사유 중에 국관 30촌이라는 게 있다고.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공기관의장, 정부 출연기관의장의 제한이 있게 되어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여기에서 30만이 던져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느냐. 아, 아파트 단지 조성되고 초등학교 있구나. 이걸 떠올려야 돼. 내용 아시겠어요? 네. 따라서 만약에 초등학교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 또는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으면 어떡할 거냐? 30만까지는 필요가 없지. 내용 됐나요? 네. 그 내용이 2번에 나와.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자, 밑줄.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밑줄 그어요. 가로 열고 주택단지 조성. 주택단지 조성이라고 쓰고, 주택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거. 1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치고 별표. 원칙은 얼마? 30만. 예외적으로 얼마? 10만. 자, 예외적으로 어느 때 그러냐? 기억면 묶어놓고. 자연보존권역 밑줄 그어요. 청평, 가평 등이라고 써놓습니다. 청평, 가평에 30만 제곱미터가 안 나와. 전부 다 산이야. 청평, 가평 등이라고 써요. 거기는 10만 제곱미터라면
냅다 그냥 시골에 아파트 단지로 들어앉히겠다. 15층 아파트 짓도록 하겠다. 어떻게 해서?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완화해서 15층 아파트 짓겠다는 거야, 지금. 그래, 청평 가평에 가도 15층 아파트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밑에 니은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초등학교 네모,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 네모 위치하고 학생 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는다. 자, 일단 초등학교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말이 나오면 30만까지는 필요가 없다. 10만이면 된다. 자연보전권역에서도 10만이면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합니다. 잠깐 다시 정리. 우리 계획관리지역에 여기 아파트 들어앉히겠다는 거예요. 연립주택 포함 뭐 이런 것들.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거죠. 자, 아파트 짓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대상 면적이 있어야 되니까 원칙은 얼마가 되냐면 30만이 돼야 되고 만약에 자연보전권역이나 초등학교에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예외적으로 10만이면 된다. 이런 내용이야. 내용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주거단지가 조성이 안 될 때는 이 면적이 필요가 없지. 다시 말해서 우리 관광단지로 조성해서 콘도미니엄만 호텔만 지으려고 해. 거기는 뭐 아파트가 안 들어오니까 초등학교가 필요 없잖아. 또는 여주 첼시아처럼 명문 이름 있는 이러한 메이커 있는 브랜드 있는 아울렛 매장을 쫙 만들려고 해. 그건 아파트 단지가 필요 없죠. 초등학교가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3만 이상이 된다면 3만 제곱미터입니다. 이상이 된다면 해당 지역을 시골에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를 완화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동그라미 3번. 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1번 및 동그라미 2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밑줄. 자, 동그라미 1번 및 동그라미 2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밑줄 그었어요?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이 뜻이야. 받아 적어요.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주거단지 조성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이 뜻이죠? 네. 이렇게 되면 여주 첼시 아울렛 매장만 만들어내면 돼요. 관광단지 조성해서 3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어진다면 아파트 필요 없으니까 그냥 호텔 짓고 콘도미니엄 지으면 되는 거야. 네. 3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야 돼요. 3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치고 별표.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렇게 되면 당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개발 밀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당해 지역에 도로, 수도 공급, 설비, 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기반 시설 밑줄 긋고. 4번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자연환경 밑줄 해치지 아니하고 밑줄. 요즘에 가장 중요한 행정계획 수립에서 환경 경관 빠지는 거 없습니다. 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문화재 훼손 우려 없을 것 밑줄 거예요. 이래야만 당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건폐율 150, 용적률 200을 완화해서 이렇게 개발 밀도를 높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밑에 가로 2번. 개발진흥지구 네모였고 개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이것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들 여기 봐요. 개 두 마리 대체해서 이것 갈 거야. 아까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내용 공부했어요. 네. 개발진흥지구 이거 공부할 거예요. 자, 개발진흥지구 갑니다. 1번 계획관리지역의 2부터 4까지 요건에 해당할 것.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2부터 4까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자, 여기 봐요. 여기 개발진흥지구에도 자, 아파트 연립주택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다음에 원칙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이다 초등학교에 있다면 예외적으로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 이 내용이요. 그리고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이 안 된다. 주거단지 조성이 없다 하면 얼마면 된다? 3만이면 된다. 이 내용이 똑같다 하는 내용이요. 내용 됐어요? 네.
밑에 2번. 2번 동그라미 1, 2, 3 묶어놓고 암기. 2번에 별표 크게 쳐요. 이게 시험 문제. 나 시험 문제 알려드려. 동그라미 1, 2, 3 묶어놓고 암기 해놨어요? 네. 자, 2번 보세요. 당해개발진흥지구가 다음의 지역에 위치할 것. 이렇게 나오죠? 예? 네. 자, 보세요. 당해개발진흥지구가 다음의 지역에 위치하면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위치해야만 돼. 위치하면 어떻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렇지. 이걸 지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지정해서 이렇게 완화해서 이렇게 개발密도 높이겠다. 이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 지역이 아니라면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을 써놓고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틀리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어요? 어떻게 앉아 계시는 분위기가 나오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뭐 상관 있어? 관심 좀 가져봐. 자, 1번 주거개발진흥지구 나오죠? 네. 네모 이거 외워야 돼요. 자,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포함한다.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고 특정개발진흥지구 나오잖아요. 네모야. 특정개발진흥지구. 자, 주거개발진흥지구니까 냈다 아파트 때려치겠다는 내용이고, 자, 특정개발진흥지구니까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네. 특정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마포, 뭐 종로, 뭐 이런 데는 뭐 인쇄업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종로 상가 같은 경우는 귀금속, 뭐 여기에 관한 귀금속 상가 냈다 때려짓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그 양령시장, 그 경동시장 있잖아요. 한방에 관한 이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자, 다시. 자, 동그라미 1번 주거개발진흥지구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이건 외워주셔야 돼. 네. 땡땡 계획관리지역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주거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이 되어지면 당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요? 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뒀어요. 보세요. OX예요. 주거개발진흥지구가 농림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당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OX, X 안 된다니까.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될 때만 아파트 냈다 들어앉힐 수 있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요? 네. 외워야 돼. 다시 주거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들어갈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 그래, 계획관리 지역에 들어갈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역에서 1.5배, 2배 완화해가지고 이렇게 개발밀도 높이겠다. 이 내용이야. 내용 됐어요? 네. 자, 동물배기 2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네모였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네모 엮었어요? 네. 자, 산업이니까 공업입니다. 공장 들어오죠. 유통이니까 뭐 물류센터 들어와요. 각종 아울렛 매장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거 하나만 네모. 복합개발진흥지구에서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필요 없고, 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입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뭐뭐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다시 한번 뭐뭐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잘 봐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보존관리지역에 지정되는 경우 당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OX. X라니까 그건 안 된다니까.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위치할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밀도 높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 가요? 네. 자, 3번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네모 도시지역, 외유지역, 밑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입니다. 자, 우리 콘도미니엄 호텔 지으려고 그래요. 관광호텔. 자, 그러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이 되면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개발밀도를 높이겠다. 1.5배, 2배 완화해가지고 막 콘도미니엄, 제부도 가면 콘도미니엄 8층, 10층짜리가 들어와요. 아, 여기 시골인데도 이렇게 들어왔네? 이거란 말이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서 완화 들어간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네. 어디가 계곡을 갔더니 무슨 놈이 막 10층짜리 막 이런 콘도미니엄 있어. 호텔이 있는 거야. 이겁니다. 자, 시험 문제 추이를 잘 살펴야 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다.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 문제. 풀었습니다. 풀었어. 요즘에 시험 문제 풀었어요. 풀었어.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농림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OX. O! X 나온다. S 나오는데 오지?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풀었쓴다고 풀었어. 다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OX. O!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풀어서. 도시적 외의 지역이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풀어서 나와. 풀어서. 요즘 시험 문제가 나 이렇게 강조하는데 또 틀려요. 안 배웠다고 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네. 새로운 기출문제를 계속 수년간 제가 썼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의 유형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출문제도 다 풀기도 어려우니까 제가 기출문제 요약집이라고 해서 다시 엮었어. 그걸 몇 문제 되지도 않아. 그것만 하고 가자고. 그 정도만. 그래 어디가 출제 영역인지를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두꺼운 거 우리 다 못 풀잖아. 그걸 갖다가 한 5분의 1로 줄였다니까. 그걸 해 들어갈 거야. 그걸 나중에. 그러니까 하라는 것만 해. 쪼르지도 마. 일순환, 이순환 했던 거 지금 현재 같이 잡아갑시다 하면 같이 접어야지. 하지도 않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면 돼. 다 때가 되면 다 나와요. 이번 달 말로 뭐가 나오냐면 비교도가 나옵니다. 테마주 119라 해가지고 테마별로 주요 내용 119개 요점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끝없이 나와. 자료는 끝없이 나옵니다. 누가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복사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네. 제 거 하기도 힘듭니다. 네. 비교도 119가 나와요. 채권이면 채권대로 쫙 나와. 그걸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같이 체계도랑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비교해서 정리해야 돼, 이제. 구역 지정권자는 지정권자대로 쭉 나와. 계획 수립권자는 수립권자로 쭉 나와. 공부 안 한 상태에서는 봐도 뭔 말인지 모름. 공부가 돼야지. 그래서 기본서 공부 어느 정도 돼야 그게 이해가 가. 그건. 매수 청구는 매수 청구대로 쫙 이렇게 돼 있고. 이행강제는 이행강제는 쫙 3개 돼 있어. 그럼 뭐가 알아야지. 아는 게 있어야 뭐 읽어보지. 비교가 되지. 이번에 시험 문제 모의고사 보죠? 네. 모의고사 합격 점수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 부동산 공법만. 예? 이 얘기 했어요? 25점이에요. 5점씩 올라갑니다. 매달. 25점은 이건 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100% 합격을 확신합니다. 25점. 어디 가니까 20점으로 하자. 20점 확률 점수야. 확률 점수.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가로 3번. 가로 3번을 보면 끝에 대체하는 지역 나오죠? 이건 나중에 삼순환 또 이해하자고. 대체 지역, 대체 동그라미, 지역 동그라미 쳐요. 그렇게 해놨어요?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봤어요? 자, 2번을 보면 계획관리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뭐냐? 시골이죠. 개두마리 대체. 도시적 유효지역입니다. 1번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에 하며 그 외에는 생산관리지역 몇 줄, 보전관리지역 몇 줄. 맞죠? 네. 이거 이어야 한다. 자,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 몇 줄. 자, 면적이 작다면 퍼센트는 큽니다. 네. 자, 프로테이지는 커요.
전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 맞죠? 그러면 자, 3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보존 관리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존 관리 지역의 면적은 전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 밑줄 긋고 초과한다. 면적이 커요? 자, 프로테이지는 작습니다. 전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면적의 10% 이내여야 한다. 맞죠? 자, 4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 포함 밑줄 주거단지 조성. 자, 주거단지 조성 초등학교도 확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맞죠? 자, 5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자, 아니하는 경우 호텔만 지으면 돼요. 예, 명품 아울렛 매장만 지으면 됩니다. 얼마? 3만. 10만 제곱미터를 3만 제곱미터로 고쳐야 되겠죠.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자, 3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뭐냐? 1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한다. 똑같죠? 예, 똑같이 한 번 더 봤습니다. 내용이 또 나오죠? 예, 맞아요. 2번 특정개발진흥지구 네모. 자, 주거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들어올 때?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올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보존관리지역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야 돼요. 위치하는 경우 당해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계획관리지역 밑줄. 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입니다. 다 들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쭉 가다 보면 막 어디 논밭 있고 임야 있는데 거기에 깎고 이렇게 막 공장들 들어온 것들이 있어. 또는 뭐가? 또는 물류센터 들어오고 높은 건물 막 들어온다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거야. 자, 계획관리지역 위치하는 경우 당해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자,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농림지역 밑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들어옵니다. 보존관리지역, 보존녹지역, 보존관리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당사항 없어요. 보존 들어가는 건 해당사항이 없어요. 자, 위치하는 경우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5번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가 도시적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당해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요즘에 도시적 외의 지역 풀어 쓴다는 거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지금 어디 가냐면 126쪽 가겠습니다. 126쪽. 자, 좀 쉬었다 해요. 칠판 지우지 마세요.